오늘 보랏빛 향기가 담긴 보랏빛 꽃이 햇살을 담아 스튜디오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은 박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더 반기실 것 같은데요. 칼폴리포모나의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몸이 조금 불편하셨다고 네. 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었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전화 연결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저희끼리는 그래서 박사님 의리가 있으신 분이네. 아유, 그랬었습니다. 또 의리가 좀 있어요. 좋아요. 네. 저희 오늘 받아본 내용이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로 시비를 걸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아유, 했던 네, 주제인데 네. 펼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독립기념일이 있었는데 공휴일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생방송했습니다. 아, 네. 어. 아이고,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공휴일을 좀 연휴답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이제 독립기념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한국의 광복절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좀 여름 7, 8월 이 시기에 독립과 해방과 이런 이제 자립과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저렇게 시의에 맞춰 오시는. 네, 네, 좀 고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떤 일이 있을까 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독립이라는 단어가 딱 꽂혔는데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독립심 또 심리적인 자립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요, 인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기에 조금 자립이 필요하고 또 심리적인 독립이 필요하고 이럴까요? 어떤 시기가 떠오르시는지. 자립이라는 거는 파이낸셜리인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립과 독립이 우선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뭐 이렇게 정해진 둘의 차이를 심리학적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제가 이해를 할 때에는 독립은 조금 더 뭐 어떤 묶인 데나 뭐 어떤 억압 같은 것이 없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자립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재정적인 부분은 좀 자립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내리는데 저는 네. 좀 국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느 시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자립이나 독립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예전에는 상당히 그 시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네, 한 뭐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제 학교 졸업시켰으니까 그때는 너가 알아서 해라.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됐지 뭐 이제는 뭐 너도 이제 집에 살림에 도움이 돼야지 이러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10년도 더 늦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봤던 기사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뭐 캥거루족이라는 얘기도 생겨났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미국은 좀 더 이렇게 부모님 집에서 일찍 독립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그런 기사도 봤던 것 같고. 젊은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집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요즘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엄마 아빠는 무슨 죄야? 그러게요. 반기실지 안 반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안 반겨요. 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말도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40 몇 프로? 50%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40 몇 프로의 부모 세대가 성장한 자녀들하고 산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하죠. 거의 반이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지금도 애들을 성인 자녀를 태극해야 되는 그 무슨 업보로 그러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좀 자립의 시기, 독립의 시기가 사실 늦춰진 건 정말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겠죠. 근데 이제 독립이라나 자립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이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독립도 포함이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인생의 어떤 시기에 심리적인 자립이 좀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릴 때로 돌아갑니다. 그 걷기 시작할 때가 어떻게 네.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인간의 자립, 독립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냐면 그전에는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 품에 있잖아요. 엄마나 이제 양육자 품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세상을 걷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관찰하고 좀 탐색해보고 좀 이제 위험한 것도 좀 이제 만나보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독립이 처음으로 딱 그 인생의 주제로 대두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제 그때 이제 양육자에게 필요한 태도가 너가 마음껏 세상을 한번 탐색을 해봐라. 한번 마음껏 관찰도 해보고 돌아다녀봐라. 그리고 나한테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네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애착의 대상이라는 거를 이제 잘 주지를 시켜주면은 이 아이가 마음을 이제 안전하게 먹고 세상을 이제 좀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요. 나한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대단한 위안이죠. 그렇죠. 네, 대단한 네. 위안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걸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는 크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아이가 좀 더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자기의 독립심을 길러가는 시기가 이제 인생 초반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독립심을 좀 이제 키워가다가 또 새로운 어떤 어떤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박사님 제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떠들고 있을까요? 네. 제가 그게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장에다가 소음을 크게 틀어놔요. 그리고 그 소음을 견디다가 만약에 못 견딜 것 같으면은 그 소음을 멈추게 하는 스위치가 있는 환경과 스위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비교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버튼이 없는 소음을 끌 수 있는 버튼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버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버튼을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끌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이 소음이 힘들면 언제든지 끌 수 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끄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확실히 그 버튼이 네. 없는 사람들보다는 덜 받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버튼의 역할이 바로 부모님의 역할 또는 배우자의 역할, 고향의 역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빌 언덕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소음에 관한 연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소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 놓치신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 어느 시기에 독립이 좀 중요해질까가 이제 처음에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 이제 떨어져도 내가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나에겐 비빌 언덕이 있구나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독립심이라는 것, 심리적 자립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어떤 이제 관계적인 애착을 잘 형성했을 때에 더 잘 피어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독립심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성인이 되는 시기가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자립을 할 수 있는지가 나의 어떤 행복이나 이렇게 안정감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책임감도 늘어나고 대학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가 또 이제 굉장히 자립심이 좀 필요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좀 이렇게 내가 좀 어른이 됐구나. 독립심을 좀 길러야겠다. 뭐 자립심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쯤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우정아 씨가 상태가 아직 안 좋으니까 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비로소 어른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어머니는 저한테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전화 드려서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철딱서니 없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고 그리고 저하고 어제 했던 얘기를 기억을 못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제 나한테 그런 언덕이 없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당신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어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 저는 정말 온실 속의 콩나물 우리 노인네가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게 그거였는데 저는 그냥 그분이 다 알아서 막아주고 키워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자립이라는 부분은 제가 일찍부터 가졌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건방지게.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쨌든 간에 저는 수학과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되게 많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용돈 안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자립했다라고 건방지게 생각했던 것 같고 뭐 직업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일찍 부족함 없었고 일찍 밖에 나와서 그냥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었고 결혼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자립했다 독립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을 다 보내놓고. 네. 그러니까 저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는 부모님한테 의지했었고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의지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했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생활 리듬을 의지하면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가을 되면 둘째도 이제 보내거든요. 네. 대학교를 보내고 나면 이제 내가 진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도 살짝 있고요. 한 네. 40%가 기대면 네. 한 60%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반. 은근 불안하지. 그런 네. 것도 있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네. 안 아프네. 네, 얘기 저 멀쩡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상당히 좋은 포인트를 건드려준 네.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네, 네. 이게 여성분들한테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에서 이제 케어하는 역할을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시기를 겪고 가족이 생긴 후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또 가정을 케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그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나면은 비로소 내가 이제 누구지? 맞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라는 질문을 비로소 그때 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상이네요. 어느 소설에서 정상이에요. 어느 글에서 그 기절을 봤어. 내 이름이 뭐였지? 그 기절을 보는데 그거 뭉클하대. 네, 네. 사실 그렇게 보통 많이 불리잖아요. 누구 엄마. 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신나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가서 느끼시는 게 사실은 자립 독립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네. 자립 독립에 숨어 있는 전제 조건이라 그런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가치라고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본인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증명할 수 있어야 그게 자립이고 독립이라는 건데 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없어진다. 네.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네. 온전한 자립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크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정말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른 시기, 다음의 시기와 좀 맞아 떨어지는데 은퇴를 할 때 또 이 심리적 독립과 자립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제 맞아요. 그 말씀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인데 네. 박사님 말씀 들을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가 이제 그 말씀해주신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그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어떤 직업이나 직군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어떤 나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분들은 은퇴를 하시면서 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그때 이제 새롭게 던지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짜 나 스스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나라는 이 사람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빠졌는데 그 챕터가 이제 끝났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 이미 은퇴를 하신 형님 누님들께서는 겪으신 과정이시겠으나 그리고 다 슬기롭게 이겨내셨겠으나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 시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만두고 지금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손에서 놓게 됐었을 때 그때 과연 나는 나를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는 거는 벌써부터 고민거리예요. 네, 네. 그 나를 증명하고 싶다라는 말도 이제 내가 스스로 좀 일어나고 싶고 나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랑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제가 독립이나 자립이라는 좀 그런 개념을 좀 연관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주신 것들을 이제 들어보면서 독립이나 자립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독립 자립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네, 굉장히 큰 부분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뤄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도 중요한 게 어떤 심리적으로도 내가 독립이 돼 있고 자립이 돼 있고 또 관계적으로 독립이 돼 있고 자립이 돼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관계적 아니 말씀하세요. 관계에서의 독립, 심리적인 독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 어떤 그 심리적 독립 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부분은 우리 광고 말씀 좀 듣고 돌아와서 얘기 그래도 나눠도 될 것 되나요?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박사님한테 질문 들어온 거 한 네네. 두 가지만 먼저 드리고 네. 나중에 갔다 와서 답변을 네. 듣겠습니다. 박사님 생각- 광고 생각하셔야 나가는 동안에 되니까. 잠깐. 생각해 네. 볼게요. 독립이라는 게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은퇴 시기가 또 독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다. 끝도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맞아요. 분이 계시고요. 또 애들 떠나보냈다고 독립을 느끼는 것은 약간 착각이 아닐까요? 이제 10살 더 드시고 신문물을 못 쫓아가서 자식들에게 도움 요청하게 되고 여행 준비도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편해지면서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내 독립은 아주 잠깐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가족이 있는 한 진짜 혼자인 경우가 독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내용도 광고 듣고 와서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상에는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저는 첫 아이 낳고서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박소은 박사님 삼행시 적어주신 분 계세요. 박소은 박사님 안녕하세요. 소녀 같으세요. 언제나 늘 소녀같이 언제나. 사세요. 젊고 밝게 언제나.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아까 박사님이 주신 말씀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확 웃었던 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헬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이 그렇듯 우리의 과업은 서로에게 다가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업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네. 근데 결국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자립과 독립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자는 연대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네. 우리는 결혼이라든가 파트너십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도 결혼할 때 하나가 주례는 하나가 되는 거. 네. 그런데 베르만 헤스는 그 옛날에 하늘과 바람과 비와 태양과 달이 그렇듯이 간에 우리의 과업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글귀네요. 저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돼요? 저는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해보면 네. 뭐 어떤 책을 감명 있게 읽었냐, 어떤 영화를 감명 있게 봤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잘 썼던 책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저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30년. 저도 좀 비슷해요. 근데 지금 막 저거를 줄줄 외잖아요. 네. 전하는 저러면 말씀 어떻게 듣도록 해요? 하겠습니다. 네, 도움 주시는 분들 아까 소개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티 생겨. 아니 놀라워서 안 그래. 네, 네. 존경의 놀랍지 않아요? 마음. 네. 카톡에서 올라온 베스트 2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거는 김영준 씨가 저희 소개해 주세요. 박사님 이거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이번 주에 못 끝나겠네. 그럼 또 가면 되죠. 그러니까. 광복절은 또 8월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어서 가도 될 자 것 일단 같습니다. 카톡에서 고른 베스트 탑2 픽하겠습니다. 네, 어디선가 봤는데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내 자식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손자 손녀가 생긴 후에 그 손주들이 고등학교 다닐 즈음에 임종과 함께 맞는 거라고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울컥했습니다. 진짜요. 에이, 라고 하셨습니다. 갈만하네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읽으면요. 완전하다는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개인의 완전은 인간으로서 누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합리적이고 남에게 도울 수 있다면 더 좋고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산다면 한 인생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유튜브 창에 올라오신 것 중에서 역시 저도 탑 2를 픽하겠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독립은 존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괜히 제가 어줍지 않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오늘 꼭 다뤄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오늘 이건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네. 자녀 교육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매를 맞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보다는 조금 달리 가겠습니다. 엄격하게 자란 아이가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효자가 되고 인간이 됩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돈이 좀 없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엄격하다는 건 일종의 매도 포함이 된 사항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엄격하게는 안 키우잖아요.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사랑과 포용과 소통과 교류로 대화로 그러다 보니 애들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 자존감이 요새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너무 과다하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엄격하게 키우는 것이 그런 자립심과 오늘의 포커스인 독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까?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전하는 말씀 드리기 전에 들어왔던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질문도 조금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시간상. 아까 이제 처음 주셨던 질문이 독립이라는 게 참 늘 있는 것 같다. 혼자 있지 않은 이상, 완전히 고립되지 않은 이상 정말 독립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처음 독립의 장면으로 좀 이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제 처음 걷기 시작할 때 부모가 그것을 바라봐주고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몇 걸음 걷다가 뭐 식탁에 기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독립이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에 나를 좀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죠. 양육자라는 그런 존재에게. 그래서 아까 그 엄격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실험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볼 때 엄격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의 접근이냐면 너 알아서 다 해. 너 이제부터 혼자야. 난 없을 거야. 난 빠질 거야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는 그 세상을 이제 마음껏 실험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무서워지게 되는 거죠. 맞아.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게 되고 내가 좀 돌아갈 곳도 아까 이제 기댈 곳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그거였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엄격한 교육이 뭐 매맞는 방식이 됐든 어떤 굉장히 뭐 엄격한 어떤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됐든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공포심이거든요. 공포심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될 때 혹은 훈육을 하게 될 때에는 자립심하고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전하게 느껴야 더 세상을 좀 탐색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이런 거 실수해도 괜찮겠구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도전 정신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세상을 탐색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게 되면 글쎄요 자립을 할 수 있게 될지는 안 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첨언을 하자 그러면은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용인해주는 회사에서는 혁신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안 하는 게 그렇지 실패는 하라고 테슬라는 그러고 있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해주는 회사에서는 혁신이 벌어지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회사에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창의성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녀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띠오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제 경험이 좀 떠올랐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성인이 됐던 그 좀 내가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시기에 가장 이렇게 딱 머리를 탁 쳤던 그런 깨달음이 뭐였냐면 내가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도전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막 소름이 돋으면서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하려면 실패를 좀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도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립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내가 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용인해 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은퇴 구조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한 번 더 준비하면 어떨까 네.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은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한국에서는 어땠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직도 거기서 자립을 못 하신 거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아직도 그 과거로부터 독립을 못 하신 심리 상태라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가시는데 참 부대낌이 많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과거의 영광이 빛난 분일수록 지금을 지금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지금의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박사님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네,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은퇴와 함께 바로 그런 부분을 자립이나 독립이라는 이슈를 갖고 네. 한 번 더 달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잘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아이고, 네. 아니 그러길래 왜 저러고 나와서 그냥 쿨룩쿨룩거리면서 버티고 있는지 아무튼 뭐 어떡하겠어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버텨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